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몇 번 해봤지만 또 이렇게 각 잡고 또 모임 공간에 하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쉐어하우스 운영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지금 5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있어? 마이크 없네? 근데 잘 들리? 네, 뭐가 쓸수 있어? 마이크를 해? 매니저 서포트가 좋네요. 달달하다. 목 이상할까 이거 깐깐히 나는 안 들릴까봐 했는데 왠지 감동을 주네. 와, 나 맨날 생목으로 했는데. 내가 집에서 안 그러는데 이상하네 오늘. 스타디오 듣는 좋네.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네. 아무튼 저희가 뭐 엄청 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 그거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조금 무거운 게 있었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했던 게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거를 외면하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봐야 하는 시간이었어서 그게 조금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저희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초심이 어땠는지를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초심을 발견하고 또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계기로 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강의를 계기로 해서 쉐어하우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이 오빈치님 같은 경우에는 전대랑 투잡이 홍종희님은 전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복개님은 사업자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고 이루나님은 그런 거 플러스 뭐 홍보 채널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고대리님 오늘 못 오셨지만 뭐 이제 인테리어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1호점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3호점, 5호점까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개요를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쉐어하우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주자가 퇴실할 때까지 어떠한 사이클을 거치는지 그 단계별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항을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제가 한 번에 쭉 다 강의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소통하는 형태로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이제 그때그때 궁금하신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또 질문 남편이 답변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수익성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이걸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추천이냐 비추천이냐 저희가 이제 5년차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5년쯤 됐으면 뭔가 한번 업그레이드할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뭐 시설이든 뭐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려는 것들을 말씀드려보고 마지막 Q&A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스토리인데요. 계기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이에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쯤에 그 셜록님의 쉐어하우스 특강을 듣게 된 게 저희가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공통적인 니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항상 소비자로서만 살아왔는데 한번 생산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강의도 들어봤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해외에서 살 때 쉐어하우스에 거주해본 경험도 있었어서 그런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걸 내가 그동안은 돈을 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게 또 두 번째 저희의 니즈가 있었죠. 지금은 뭐 에어비앤비도 하고 있고 뭐 주식 투자 같은 것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당시에 저희는 월급밖에는 사실 현금 흐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최초의 부업으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쉐어하우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여름에서 가을에서 강의를 듣고 바로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살고 있던 세종시에 가까운 조치원에 있는 쉐어하우스용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거고요. 이때 사실 매수할 건 아니었지만 뒤에서 다시 매수하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2019년에 준비를 해서 20년도에 오픈을 했고 그러다가 제가 20년도에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돼서 그 다음에는 서울에 있는 쉐어하우스를 인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고 있던 거를 인수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아직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춘천에다가 본격적으로 3호점, 4호점을 오픈하는 걸로 해서 지금 총 4개에서 5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냐면 첫 번째로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그 어디가 좀 상권이 괜찮을지 대학가가 어디에 있을지를 한번 모색을 해봤었는데 세종시가 이렇게 있으면 조치원이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고 공주가 또 3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대학교가 있는 곳이 일단 조치원에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랑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두 개의 학교가 위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공주에는 공주대학교가 이제 하나가 있죠. 그래서 학생 수는 2개를 합친 거랑 공주랑 비슷해요. 그래서 학생 수 측면에서는 비슷했고 그러면 이제 어디를 할까 보다가 일단 조치원이 저희 집에서 훨씬 더 가까웠어요. 가깝고 또 이 사립대다 보니까 좀 더 구매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조치원에 먼저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방문하기 전에는 그 당시에 쉐어하우스가 몇 개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한 그때 당시 기준으로 3-4개 정도 조치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해볼만 한 거예요. 사진이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다. 좀 낡은 느낌도 있었고 비품이 그냥 최소한으로 갖춰져 있는 느낌인데도 만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오픈을 하면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치원에 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매물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전대차 그게 첫 번째의 그 허들인데 저희가 보러 갔을 때도 이 조치원 지역이 워낙에 읍이에요. 조치원 읍이고 아파트가 딱 아파트는 꽤 있었어요. 근데 위치적으로는 여기가 가장 괜찮았고 그 2개 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말은 약간 더블 역세권이 아무 역세권이 아니듯이 좀 멀리 떨어진 거죠. 여기서도 15분, 저기서도 15분 정도의 그 거리를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파트도 학교가 둘 다 멀긴 했지만 어쨌든 가운데에 있어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단지에 2개의 쉐어하우스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께서 하는 거였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나를 내놓으신 거예요. 매매를 하려고 그 채로. 그래서 그 집을 먼저 보러 갔더니 1층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그 아주머니가 한 방에 살고 계셨고 가벽을 거실에 쳐가지고 거실이 아예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조금 어둡고 1층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합법인지 모르겠는데 그 개조를 해가지고 베란다 쪽에 통로를 현관 하나 더 만드신 거예요. 1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쪽으로 통로를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학생들은 그 원래 현관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근데 집이 너무 기이한 느낌이 들어서 그 집을 매수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한 47평대였는데 방은 많이 쪼개놨기 때문에 한 꽤 7명인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 집을 하고 싶진 않고 또 월세로 나와 있는 집들을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쉐어하우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전대차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월세에 컨택을 했지만 좋은 피드백을 못 받아서 저는 사실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매수라는 건 아예 선택지를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수익률을 따졌을 때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근데 쉐어하우스를 이때 만약 안 하게 됐으면 평생 안 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한번 그래도 그럼 우리가 한번 사서 해볼까? 어차피 해보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매수를 검토하게 됐는데 운이 좋게도 이 아파트가 분양 7년 차로 준신축이었는데 분양가로부터 한 번도 가격이 오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시골이고 세종이 그때 뜨기 전이거든요. 여기 뭐 세종도 사실은 아니지만 행정구역상은 세종이긴 하지만 그 세종 생활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마 이거보다 떨어지지는 않겠지. 그냥 우리가 운영해서 운영 수익을 먹고 빠져나가면 그 비슷한 값이 1,000만 원이라도 오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는 4천만 원, 현금 4천만 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대출이 되던 시절이니까 2억 정도가 대출이 됐죠. 주담대랑 신용이랑 껴가지고 이제 현금 가지고 있던 4천으로 하니까 사실 현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렇게 운 좋게 이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어요. 준신축 아파트고 47평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편한 세상 브랜드 아파트고 그래서 안에 뭐 근데 그 가격이었던 거예요. 20년인데 19년 말쯤에. 그러니까 한 번도 분양가에서 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땐 저희 사실 뭐 아무 개념이 없던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었더니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뭐 전혀 모르는 상태로 어쨌든 그냥 쉐어하우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이제 매수를 했고 그래서 그 꾸미는 과정이 되게 아까 함께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서 즐겁게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냥 PPT 가지고 인테리어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3D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고 아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PPT 가지고 이렇게 평명도에 그 사이즈 재가지고 침대 대충 얼마 사이즈 해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꾸미면 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방방별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이건 이제 1호점을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아이디어를 잡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의 쉐어하우스를 인수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름역 쪽에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랑 성신여대가 여기도 더블 멀어요. 15분. 근데 학교 근처에는 잘 찾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도 아파트예요? 여기는 빌라예요. 빌라예요? 4층짜리 빌라에 4층 탑층이고 두 세대가 있고 재개발이 들어가려고 말 할랑말랑 하는 그런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기름역이면 그 오르막 있는 그쪽.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교통도 되게 불편하고 역하고도 멀고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많아요. 서울이다 보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좋은 컨디션의 집을 할 수는 없겠는데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왔으니까 조치원은 자주 가긴 어렵고 또 좀 몇 개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수를 했는데 이때는 또 제가 어떤 거를 했냐면 이게 외국인이 살고 있는 쉐어하우스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데 안 살겠죠. 빌라에 여러 명이서 안 살겠죠. 근데 외국 애들은 장기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이제 교환학생 아니면 그냥 정말 학부생 석사 하는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약간 그런 외국인 쉐어하우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이 인테리어는 저희가 새로 한 거예요. 이런 조명 같은 건 없었고 뭐 침대 같은 것도 좀 보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저희가 컨셉이 항상 이제 굳어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쉐어하우스를 인테리어 한다라는 컨셉이 굳어져서 이제 그냥 매뉴얼대로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춘천에 있는 3호점인데 거의 찍어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러그라든지 뭐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고 여기 몇 평 정도? 20몇 평 정도 되죠? 청구 아파트 2층 20몇 평 정도 되는 아파트고 화장실이 2개 이거 하나인가? 이건 하나 화장실이 1개 있어요. 근데 서울 거는 좋은 게 얘는 좁은데도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4명이 살고 있는데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강의하셨을 때 화장실 하나에 최대 해도 4명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제 준수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써도 3명 정도 아니면 정말 최대는 4명 정도만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메모를 세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궁금한 점 한번 있으시면 지금 단계에서 한 방에 조명도 써요. 사람들이 써요? 왜냐면 저희가 대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숙사는 디폴트 값이 2명에서 4명 원룸이 거의 없잖아요. 기숙사 같은 경우 그래서 대학생들 시선에서는 2인실이 좀 아주 막 꺼려지지는 않는? 근데 실제로 온데 어떻죠? 2인실 문의는 어떤 경우에 오나요? 2인실 문의가 일단은 1인실이랑 2인실 비교했을 때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10만 원 정도가 더 싼 거거든요. 근데 추세를 보면 점점 이제 1인실을 선호하는 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10만 원을 더 내서도 이제 1인실에 가겠다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한 4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트렌드가 바뀌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쟁 쉐어하우스들이 하는 것들을 또 보면 약간 좀 1인실 그리고 좀 더 프리미엄형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을 더 비싸게 받고 네. 1인실로. 그게 보니까 대학가 주변에서도 예전에 원룸 이제 하숙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다가
이제 원룸 같은 경우도 신축 원룸 오피스텔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그러면 이게 학교 근처에 지금 쉐어하우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학교 근처에 만큼 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애들 학생 수나 아니면 뭐 여자 학교면 여자 학교 그 관련된 그쪽 부분은 치우쳐서 하는 거예요. 학생 수나 그러니까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에 잘하고 있는 쉐어하우스가 몇 개가 있나 그거를 먼저 보는 게 제일 공부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하려면 내가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사실 들어가는 게 맞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이게 좀 진이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잘하고 있는 애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비슷하게 흉내내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비벼볼만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한 그 잘하고 있던 사람보다 월등히 잘하진 못해도 딱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19년도에 쉐어하우스도 별로 없다고 쓰잖아요. 그럼 그 현황을 어떻게 확인했어요? 일단은 그냥 네이버에 우리 동네 쉐어하우스 치면 기존의 쉐어하우스들이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 수요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내가 원하는 쉐어하우스 정보를 어떻게 찾을지 그거는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도 집을 구하는 이제 실제 그 주체자가 저희 같은 비슷한 또래 연령대의 부모님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 40대, 40, 50대 정도. 그렇다 보니까 가장 이제 많이 접근하는 건 역시 네이버 검색이 1순위죠. 이게 그러면 혹시 또 부동산에서 올라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쉐어하우스만 찾는 이런 플랫폼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블로그 같이 뭐 그런 형태인가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 플랫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주 쉐어하우스가 서울 지역에서만 200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스타트업이죠. 그리고 아까 복귀님 질문하신 그런 수요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보통 유료 강의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와요. 뭐 무슨 통계 사이트 들어가서 기숙사 정원 대비 기숙사 수용률이 뭐 몇 % 이상이면 뭐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다운받아서 봤는데 다 저희 미달이에요.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곳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랑 별개로 되게 잘 되고 있고 그건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남편이 말한 대로 정말 그 앞전에 쉐어하우스가 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원룸 수요를 땡겨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룸 개수가 뭐 몇 개인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고 다만 그 원룸촌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 학생들이 빌라촌에 사는 거가 싫은 거죠. 당연히 우리 집에서 아파트에서 키우다가 대학교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낙후된 치안이 요새 TV에도 무서운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혼자 살게 하고 싶지 않은 수요를 땡겨와서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키고 이 아파트 단지가 안전하고 여러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아프거나 무슨 비상 상황이 있을 때 케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님이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애가 연락이 안 돼. 밤에.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가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다른 방에 시켜가지고 뭐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 그러면은 뭐 연락 주면 아파서 그냥 자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럴 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빌라에 살았다고 하면은 정말 뭐 속이 타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충분히 학부모님들은 쉐어하우스를 선호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가격대는 원룸보다는 쉐어하우스가 조금 더 싼 편인가요? 조금 더 같은 싼 편으로 면적? 예전에는 네. 했었어요. 왜냐면 예전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원룸보다도 비싸게 받는 방들도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 강의 컨셉이 그런 아주 많은 Q&A는 저희가 그 뒷부분에 따로 뺐고요. 일단 중간중간 Q&A는 이전에 봤던 장표들 중에서 좀 더 추가 설명이 좀 듣고 싶다 하는 부분들에서 추가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운영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의 그런 간략한 스토리였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알아야 될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쉐어하우스를 오픈하려고 할 때 가장 궁금한 것들을 저희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쉐어하우스를 오픈하는 단계는 계약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계약 후 그리고 오픈 전까지 또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모집하는 단계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부터 퇴실까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끊어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고 궁금한 걸 다시 보충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계약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 찾는 게 다들 걱정이시잖아요. 어떻게 이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봤어요.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뭐 책도 참고해보고 했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숙사 수용률이 얼마나 돼서 그런 충분한 수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저희는 어쨌든 수익을 내야 하니까 월세가 적당하게 매물이 있어서 그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이런 게 조금 부족해도 그걸 커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인수할 수 있는 매물이 있어가지고 쉽게 선택할 수 있다든지 너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초보 단계에서는 일단 자주 갈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5년 동안 5개를 운영을 해보면서 든 생각인데 첫 번째 쉐어하우스는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익성보다도 본인의 실력을 좀 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쉐어하우스는 결국 한 개만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 개를 한 지역에 운영을 해야지 청소를 하더라도 한 번에 싹 돌고 비품을 사더라도 여러 개를 한 번에 싹 하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해야 하지만 수익이 좀 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마지막 세 번째는 춘천에다가 다 몰아서 한 것처럼 뭐 세종이랑 서울을 하나씩만 했지만 이렇게 하나 묶어서 했을 때 효율이 가장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세 개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나를 할 때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 내가 실력이 쌓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첫 연도에는 문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직 그 운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민원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시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럴 때 너무 멀면은 그때 너무 이제 심적으로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단계에서 나 이거 그만할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첫 쉐어하우스 아까 세종 같은 경우에는 가까웠잖아요. 차로 15분, 20분 정도 걸리니까.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잘 돼 있어서 차 대는 것도 굉장히 편해서 뭐 그냥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물건 싣고도 충분히 이렇게 응대가 됐는데 두 번째로 했던 서울의 그 기름역에 있는 쉐어하우스 걔는 저희 집에서 일단 40분, 50분이 걸리고 길이 많이 막혀요. 길이 막히고 그리고 빌라촌이다 보니까 차를 댈 때가 정말 마땅치가 않아요. 막 옆에 빌라 아저씨 나와가지고 맨날 뭐라고 하고 근데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막 뭘 옮기려고 해도 정말 품이 많이 세탁기 한번 고장나가지고 그때도 막 그 용달 아저씨랑 엄청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천년차에 겪었다고 생각을 하면 쉐어하우스 쉽지 않네? 쉐어하우스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걸로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의 춘천 뭐 3개 하고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주 갈 수 있는 곳에서 내 실력을 키우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럼 저희가 매물 선정할 때 가장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저희는 안정적 수요가 보장되는 대학가 주변을 공략한 거예요. 이거는 강의하시는 분들만 사실 달라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수요보다는 직장인 수요를 더 선호하시는 운영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기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첫 년도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의 쉐어하우스가 워낙 없기도 해서 다 1년치씩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갑인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사람이 갑이 아니라 운영자가 갑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요보다 문의는 더 많이 왔고 그렇다 보니까 연세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연세로 되어 있어요. 원룸도 연세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운영자 입장에서 편한 거죠. 이분들이 중간에 퇴실을 해도 그거를 반환해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실도 안 할 뿐더러 근데 서울은 달라요. 서울은 그렇게 하면은 폭삭 망합니다. 한 달 단위로도 받아줘야 되고 단기로도 받아줘야 되고 너무 경쟁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지방이 더 쉐어하우스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방의 원룸들은 신축도 사실 많이 없고 굉장히 낙후된 곳이 많아서 쉐어하우스가 굉장히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강의들에서는 이제 수도권 위주로 조금 많이 케이스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이거랑 저희 생각이랑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대학가도 알아보시면 연세로 받고 있는 곳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 수요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19년도 겨울에 오픈 준비를 해서 20년도에 오픈했는데 20년도에 코로나였잖아요. 첫 오픈한 해에 코로나인 거예요. 애들 학교 안 갔잖아요. 근데 이미 저희는 계약 끝난 상태였어요. 2월 달에 다 연세를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학교도 처음부터 그 등교를 안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등교를 하다가 나중에 코로나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뭐 원격으로 조금 바뀌게 됐는데 학생들이 그냥 저희 방에 살았어요.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미안했어요. 그 첫 해에는 이거 좀 받아도 되나 싶었는데 사실 저희도 비품도 다 이미 돈을 쓴 상태였고 첫 해다 보니까 이거를 마음씨 좋게 바로 반환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첫 해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갔고 그 다음 해에도 코로나였지만 그때도 학교가 갈팡질팡 계속 등교할래 말래 뭐 이러고 있었어서 아이들은 방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세를 받다 보니까 그 코로나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대차 계약이 이제 가장 걱정되시잖아요. 사실 전대차 계약이 진짜 쉽지 않아요. 여기가 정말 첫 번째로 쉐어하우스를 포기하고 싶은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 자가로 했지만 사실 자가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좀 우회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인수하는 거가 가장 쉬울 수 있죠. 저희 서울의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가 이미 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를 저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다. 정말 내가 생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설득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설득의 주체는 중개사님을 가장 먼저 설득을 해야 돼요. 이 중개사님이 그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거나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집주인이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연히 뭐 중개사님 복비도 더 챙겨드리고 집주인께 뭐 월세도 더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지역별로 좀 편차가 큰 것 같아요. 강원도 같은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쉐어하우스가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들이 있으시고 또 수도권에서 아파트도 투자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에 인지도가 높으신데 세종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러니까 세종시는 좀 괜찮은데 이런 조치원 쪽은 아직도 저희 거래했던 부동산조차도 여기는 이제 저희가 거래했던 부동산인데 저희가 이번에 뭐 다시 더 몇 개 내볼까 해가지고 연락을 드려본 카톡이에요. 그래서 좀 매물 나와 있는 거에 연락 좀 해달라고 했더니 통화해봤는데 시연은 안 된다고 하시네요. 딱 바로 거절하시는 거여서 특별히 거절하는 사유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거절이 기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다시 여쭤봤죠. 그랬더니 학생들만 쓰는 거를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학생 때문에 방을 구해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서 여력이 있는 집들은 구해서 친구들끼리 살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지방에는. 근데 그렇게 와도 가족만 쓴다는 특약을 넣기도 한다는 이건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뉘앙스에서 이미 이 중개사님이 여기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해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지 않으시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분들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보이긴 하지만 초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마치 내가 그러니까 저희 경매 수업 때도 우리 명도 할 때 처음이지만 처음 아닌 것처럼 셜로님께서 다 멘트 써주시면 우리 그냥 그거 이렇게 전송해서 처음 아닌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처음이 아닌 것처럼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벤치마킹 하고 싶은 쉐어하우스들 자료를 찾아가지고 마치 내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 뭐 이렇게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기도 했는데 부동산 소장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쉐어하우스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집을 망가뜨리지 않고 2주에 한 번씩 청소도 하고 왜냐면 집 망가지는 걸 가장 걱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켜드리는데 그것도 한 번으로는 사실 안 되고 이제 몇 번 찾아가면은 그런 걸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뭐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중개사님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전대차 계약, 매물, 지역 산정.
궁금하신 점? 아니면 더 알고 싶다? 여기는 그래도 질문에 대한 거 답변을 해주셔서 특별히. 네. 그럼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단계를 거치면 드디어 이렇게 질문. 네. 민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그런 자기는 쉐어하우스를 할 건데 이걸 매물로 낸다는 이런 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어떻게 확인하시죠? 저 카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쉐어하우스 이런 카페 맞아요. 쉐어하우스 거래하는 카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하나 매물을 올려놨었는데 쉬시죠? 쉬어요? 네. 안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네이버 쉐어하우스 관련된 카페들 중에서요 가장 큰 카페고요. 지금이 이제 딱 대학생들이 이제 방을 많이 구하던 이제 때다 보니까 구하는 글들도 많고 이제 찾는 글들도 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서 이제 글을 찾아갖고 이제 인수를 했는데 카테고리를 보면 쭉 보면 양도 양수 가능한 이제 매물만 이제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넘기려고 올려놓은 글이거든요. 이게 1월에 저 같은 만약 제가 이제 올려놓은 글을 이제 한번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저는 비싼 값을 팔고 넘기려고 좀 공을 좀 많이 들인 편이고요. 잘 팔아보자.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올리신 거를 좀 보면 이거는 이제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이분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이제 좀 맞춰봤는데 좀 잘 안 됐어요. 이분이 구한다는 누구인가? 분들도 좀 있고 이건 이제 파시는 분이네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큰 정보가 없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을 양도자분 이것도 내놓는 거 이것까지만 딱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그냥 자기 방만 내놓는 건데 제 거를 보시면 되겠네요. 제 거를 보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오빈치님이 이제 관심 가지고 계신 이제 지역이 뭐 따로 있으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지역명만 이제 검색을 하면 어떤 쉐어하우스가 있다 정도도 여기서도 파악이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있는 세종 지역 이제 조치원을 치면 조치원 쉐어하우스를 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도 뜨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호스트들이 운영하고 있는 쉐어하우스 현황도 이제 같이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보를 얻기가 요새는 너무 쉽죠. 좀 대답이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매물 하나씩 구하신 거예요. 매물 하나씩 구해갖고 그러면 이제 오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되느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7일만 해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단 인테리어 구상 기간은 별도로 하고요. 왜냐면 인테리어를 얼마나 공들여서 할 거냐에 따라서 이 기간은 좀 사람마다 편차가 커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런 쉐어하우스 오픈하기가 편한 게 오늘의 집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집 꾸미기에 필요한 비품들을 다 그 인테리어를 보면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구매에 드는 시간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정말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비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절감하려고. 그래서 당근마켓을 그때 또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새 걸로 하면은 정말 금방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세팅과 오픈을 언제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하느냐가 되게 킬링 포인트예요. 처음에 저희도 몰랐거든요. 근데 골든 타임이 있어요. 골든 타임이 2번 있는데
첫 번째는 재학생들이 그 기말고사 끝나기 전에 집을 구해놓고 가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12월 초쯤에 이제 12월 중순쯤에 끝나는데 애들이 12월 초쯤에 그러니까 좋은 집을 하려는 욕심이 있는 애들은 먼저 집을 구해놓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요. 근데 저희가 12월 13일에 등기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되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3월에 입주를 할 거니까 뭐 아직 여유가 있네 라고 하면서 이 인테리어에다가 시간을 많이 쓴 거죠. 처음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게 기숙사 발표. 그러니까 애들이 기숙사를 썼다가 기숙사에 떨어진 애들이 이제 방을 구하려고 하면 좋은 원룸이 다 나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사전책으로 쉐어하우스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숙사 발표일 당일날 연락이 많이 와요. 그게 보통 1월 중순에서 말, 15일에서 25일 사이에. 그러면 이제 그때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까지도 몰랐는데 운 좋게 결국 저희가 세종 쉐어하우스를 1월에도 다 마무리를 못 지었었어요. 왜냐면 블로그도 처음 해보고 블로그 글 쓰는 것도 안 해보고 인테리어도 처음 해보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근데 만실을 채운 거는 편입생들. 편입생 발표는 2월 초예요. 2월 8일쯤에 편입생 발표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제일 하단에 집을 구하러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더 가면은 뭐 복학을 결정한 애들이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편입생들은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네이버를 통해서 연락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그 지역에 먼저 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지노선에 딱 걸려가지고 편입생들 5명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 세종 홍익대랑 고려대 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때 감사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대표 사진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근데 그 대표 사진을 찍으려면은 거실하고 방이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공용 공간은 아직 못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용 공간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주방 생김새나 뭐 세탁실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그냥 예시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거실하고 방이라도 꾸며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놓는 거. 이 골든타임 전에 그게 인테리어에서는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그러면 쉽게 하는 법이 없을까요? 라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베끼거나 맡기면은 제일 쉬워요. 근데 그 베끼는 것도 넓어 보이게 베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2019년, 20년도는 베낄 주체가 많이 없어서 좀 카페 이미지를 참고를 많이 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뭐 다른 부동산 강의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조명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를 내기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이것저것 카페 보면서 여기다가 테이블 놓고 뭐 어떤 거 하고 이런 거를 좀 구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조명이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조명도 그 남편이 폐업하는 카페에서 다 사온 거예요. 싸게 해보겠다고 홍대에서 조치원까지 다 이걸 그때 당근마켓이 없어가지고 다 그걸 짊어지고 와서 아저씨만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설치하실 분만 섭외를 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싸게 이제 조명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조명을 설치하니까 되게 분위기가 갑자기 확 카페같이 달라진 거죠. 되게 아늑한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조명을 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멀쩡한 집을 그냥 막 한번 칠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얗게 넓어 보이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뭐 연초 막 둘이 맨날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칠해봤습니다. 그래도 하고 나니까 되게 깔끔하고 이렇게 초록색 벽으로 칠한 거예요. 원래는 그냥 벽지였는데 하고 나니까 되게 겉에 밖에도 약간 산 조금 보이는 뷰라서 바깥이랑 잘 어우러져서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이 와도 만족을 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1인실 방이에요. 그래서 또 브랜드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이제 로고를 만들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로고 같은 거 할 줄 몰라서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메인 컬러를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해서 만들어줬고 이거를 좀 마치 인테리어에도 반영을 하려고 벽지 한쪽을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본 거예요. 그래서 흰색 벽지에다가 여기만 좀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좀 활기찬 느낌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 저희가 이때는 정말 초심이 머리 끝까지 막 차있던 때라서 막 이 조치원에 정말 애들이 살기 좋은 집을 해주겠어 뭐 이런 게 되게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침대를 고르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대부분 쳐보시면은 침대가 진짜 열악한
한 경우가 많아요. 매트리스 너무 불편하고 뭐 침대 틀 같은 거는 뭐 있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불이 들어오는 침대 프레임을 하고 싶었어요. 이거 찾느라고. 그리고 약간 USB가 있거든요. 이 안에 포트가. 그래서 핸드폰도 바로 충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잘하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했고, 이건 저희 2인실이에요. 세종에 있는 2인실인데 방이 일단 여긴 되게 커요. 그래서 크고 여기 수납할 수 있는 침대 틀로 했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구분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파티션 비슷하게 조금 해놨고요. 여긴 공용 공간. 공용 공간에도 이렇게 레일 등을 많이 해가지고 좀 카페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하려고 했고요. 이때만 해도 건조기 많이 안 넣어줬어요. 근데 저희는 건조기도 당근 이런 데서 사면은 20만 원, 뭐 이때 이 정도면은 깨끗한 거 살 수 있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좀 사가지고 비품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초기에 저희가 좀 그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렇게 예쁘게 세팅해서 운영하기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궁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끊고 갈까요 여기서? 여기서 인테리어 관련해서. 인테리어 관련해서? 네. 좀 인테리어 더 관련해서. 볼게요. 사실 인테리어 담당이 남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전달만 한 거고 실질적으로 설치하시는 분의 입장을. 강사가 좀 쉬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까 이제 봤던 세 개 호점 중에 이제 두 번째 2호점이 이제 서울에 인수해서 사용한 거잖아요. 이게 인수 후에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세팅을 한 거고요. 이 전개가 이제 제가 딱 인수 봤을 때 이제 모습이에요. 네. 정말 기본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딱 가서 봤을 때 일단 되게 깔끔하다. 괜찮다. 이대로만 당장해도 크게 이제 무리는 없겠다는 좀 판단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가서 봤는데 이제 사진상으로 이제 깔끔해 보이긴 한데 실제로 저 매트리스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좀 싸구려 매트리스여갖고 스프링 자체가 되게 쓰기 거였고, 또 다른 거는 이거가 아무래도 한 1년, 2년 전에 첫 입주했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제가 인수받으러 갔던 시점에서는 또 가구들이 좀 약간 삭은 것들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침대들은 이제 교체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해갖고 이제 지금 밀고 있는 버전은 뭐냐면 벙커 침대 타입을 중에서 이제 밀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1인실에 그 들어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개인 공간을 이제 넓게 쓰는 건데, 개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넓게 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던 찰나에 벙커 침대를 이용해서 좀 활용하는 것들을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이게 시장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3호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버전이고요. 이거가 이제 딱 이 매물을 계약하기 전에가 1층인데 어린이집으로 오래 사용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조건에서 이제 월세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 이제 집을 구하려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다 어린이집으로 다 꾸며져 있으니까 좀 약간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근데 다행히 이제 임대인분이 여기 있는 집기들 이제 다 이제 빼고 이제 도배까지 해주겠다라는 그거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까지 받으면 충분히 이제 세팅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실제로 싹 이제 흰색으로 도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각각 1인실, 2인실에 지금 벙커 침대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인테리어 관련해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저 궁금한 게 네.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하면 좀 뭐 다른 인테리어가 더 들어가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도배장판만 맞아요. 바꾸고 조명만 조금 신경 쓰가, 이거는 조명도 그대로 쓰고 벙커 침대에 이렇게 넣어서 공간을 최대한 그렇죠. 활용을 시켰네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당장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고민을 해가지고 특화된 좀 모습이라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쉐어하우스의 모습은 딱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딱 이 정도 컨셉이 좀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그런 좀 40, 50대의 분들이 딱 생각하시는 딱 일반적인 하숙집 모습,
약간 지방 기준으로. 그쵸. 근데 네, 여기는 네. 그냥 딱 모텔에서 맞아요. 잠만 자고 아, 그런. 근데 5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수요가 있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쉐어하우스 호스트들도 우리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하다 보니까 거기도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약간 팬시해지고 스타일리시해지고 인테리어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는 경쟁력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그 첫 번째 집을 매매로 해서 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월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월세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어쨌거나 뭐 쉐어하우스로 내는 거기는 하지만 중간에 뭐 바꾸거나 이렇게 뭐 되면 그런 부분들 인테리어를 내가 없는 걸 설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집주인이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기간이 계약 기간이 그렇죠. 끝나거나 이렇게 되면 맞아요. 원상복구의 의무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뭐 특약사항에 대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실제로 이제 적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특약사항은 적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닥칠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집주인 간의 이슈가 이제 최근에 불려진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저희 매도 그 의사 글을 이제 올리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사 타진이 왔었어요. 서울 그리고 실제로 한 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전월세 그 전대 계약을 새로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임대인분이 월세를 더 올려서 받기 희망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익성이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인수 희망자분이 좀 난색을 표하셨고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이제 계약금을 다 돌려드리고 그거는 좀 약간 엎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점에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월세가 올라갈 거를 감안해서 현재 쉐어하우스의 수익성이나 경쟁력을 더 내가 올려놔야지만 이게 판매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근데 인테리어 관련해서 집주인하고 분쟁이 생길 정도의 인테리어는 저희도 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나도 원상복구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게 가장 심플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원하는 월세 조건에 맞는 그거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 희망자를 맞춰가지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나도 빠져나오기 제일 나이스한 그림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쉬었나요? 저희가 다 같이 좀만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아니 이루나님 많이 드실 건가 봐. 아니 목을 너무 많이 챙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컨셉이 스윗하게. 50분 됐네. 두 분이서 더블로 강의하시는 컨셉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상품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